자, 오늘은 간만에 저답게 궁서체로 진지하게 영상을 하나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요새 저녁에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라이브를 하는데 그 배달을 시작해 보시려는 행님들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주요 질문들에 대해 Q&A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애초에 이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의 문제이다 보니까 무조건 내 말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계속 배달만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데 전화주문 시티백 시절부터의 배달대행 기사 시절과 한지배달 플랫폼 기사 시절, 그리고 배달대행사 운영하며 수많은 기사님들과 함께한 경험, 그리고 현재 플랫폼 배달 중이며 주변 대행사 사장 및 각종 플러스 지사장님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많은 데이터들 기반으로 설명드린다는 걸 알아주십사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달을 시작하시려는 행님들 주목.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판에 나도 한번 들어가야겠다. 일단 사연들이 많으실 텐데 들어오기 전에 일단 가장 큰 오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변에서 배달로 어제 떼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하루 수익 인증 뭐 30만원, 50만원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와, 하루에 50이면 한 달 곱하기 30 해가지고 1500? 개나 있다네? 생각을 하실 거고, 나도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좀 탔다, 뭐 안 탔었더라도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그거 보시고 일단 당근 권장부터 들어가서 오토바이부터 보시죠. 오토바이 이제 검색해보면서 나도 일단 50만원의 주인공이 막 될 것 같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낮기에 솔직히 배달업 자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무슨 말장난이냐. 이 세상에 모든 일에는 상위 10%가 있죠. 배달도 그냥 출구 띡 했다고 플랫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본인의 성과제입니다. 자, 배달업을 오늘 처음 깔고 처음 배달하시는 분이 과연 저 돈 솔직한 말로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자, 배달도 단순해 보이지만 성장, 적응을 해야 합니다. 단계라는 게 있고 추후 능숙해지고 단가 받쳐주고 멘탈, 체력 등등 그 금액을 벌기 위한 노력과 성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역하고 지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쿠팡플러스 지사 한 지역에 10세트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평균은 주에 300건 안짝으로 한 250건 정도 거의 타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위 10% 그분들은 평균 이상을 벌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수익 인증만 보고 30만원, 50만원 보고 들어왔다가 폴사 30분, 1시간, 몇 번, 며칠 두들겨 맞으면 실망해가지고 진짜 오토바이 산지 며칠 만에 다시 파는 상황 나오실 수도 있으니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의지와 끈기가 있는 성님들은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달업이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명언 하나 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형님들. 10만원을 벌고 싶으면 10만원어치 일을 하면 되고 50만원을 벌고 싶으면 50만원어치 일을 하면 됩니다. 자, 결론은 아무나 다 들어와서 누구나 떼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오해라는 거. 자, 그리고 많았던 질문인데요, 부업을 생각하신 형님들, 자, 솔직히 저 어렸을 때부터 랄부 친구가 로쏘기업 9to6 퇴근 후에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데 이 친구 하루 최소 10만원 수익 잡고 주말도 꼬박꼬박 한 달 최소 300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가져갑니다. 보험료, 기름값, 바이크 유지 비용 제외에도 회사 급여에 플러스 추가 수익이 있다 보니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자, 부업형들은 가끔 비 오고 주말에 오래 타서 그 떼돈 버는 날도 있다 보니까 퇴사하고 그냥 배달로 승부를 볼까 하며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도 한 번씩 생기죠. 판단은 어차피 형님들 개개인의 몫이지만 멀쩡하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 정말 앞으로 우리 회사 비전이 없다면 뭐 그렇게 판단되시면 뭐 전업으로 이제 퇴사하시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장 시간 9시, 6시에 콜을 타면은 직장 급여 이상으로 얼마를 더 벌겠다 그런 생각 드실 텐데, 평일 그 시간대 막상 해보면은 콜사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장에서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절반씩 부담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메리트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4대 보험이라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오죠.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4대 보험 직장을 한 번도 일을 못 해봐서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을 하면서 처음에 예를 들어 나는 하루 20씩 꼬박꼬박 벌어갈 거야, 그래서 600을 벌어야지,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 시뮬레이션들을 막 다 해놓으시죠. 실제로 해보면 이게 누군가의 눈치도 안 보이고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간다는 거 자체가 일단 프리하지 않습니까? 그 프리함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출근 안 한다고 고객센터에서 전화 와서 뚜루루뚜루
안녕하세요. 쿠팡이시 고객센터입니다. 배달주씨 9시 출근인데 아직도 주무시나요? 얼른 출근하세요. 심할서 써오시고 이런 압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엔간한 정신력 아닌 분들에게는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허언증 형들 빼놓고 솔직하게 30대 정도 되면은 그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이제 메타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업 형들 퇴사 후 전업은 신중히 하는 걸로. 자, 그럼 전업이든 부업이든 배달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이제 운송수단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도보부터 킥보드, 자전거, 전기 포함,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까지. 자, 다른 운송수단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한 말로 배달의 꽃은 오토바이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운송수단들하고 기동성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빨리빨리 다니죠. 자, 주차 걱정 1도 없고 일반 도로에서 속도 충분하고 뭐 기타 등등. 자, 배달 운송수단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른 운송수단들은 제가 아예 모르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배달 대행하며 수많은 오토바이 리스도 내려주고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겪어본 결과 제 생각 기준입니다. 가장 배달에 적합한 오토바이는 그냥 혼다 PCX 125인 것 같습니다. 자, 라이벌 MX 125도 좋습니다. 전 지금 MX 타죠. 자, 둘 다 타본 결과 MX는 승차감이 쇼바가 너무 통통 튀어가지고 PCX는 보면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가스 쇼바도 되어 있고 긴 시간 운행 기준 피로도가 확실히 덜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은 전업 기준 오토바이를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기 때문에 엔진 및 부품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두 개 PCX, MX 이 친구들을 추천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MX는 3만 조금 넘어서 중고로 사가지고 현재 9만을 넘고 있죠. 자, 70만까지 엔진 뻗을 때까지 탈랍니다. 자, PCX는 이전에 있었는데 2018년식 신차를 사서 진짜 14만 가까이 타고 폐차를 했는데요. 18년식은 보면은 뒷브레이크가 디스크가 아니라 드럼식이어서 나중에 뒷브레이크가 아예 안 잡혀요. 잡아도 멈추질 않아. 그냥 계속 앞으로 가. 자, 그래서 바이크를 바꾸게 되었고요. 14만 타는 동안 잔고장이라 하면 밸브 간극 조정 딱 한 번 있었고요. 자, MX는 잔고장이 앞바퀴 휠 베어링 이게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튼 제가 말씀드린 저 두 대는 엔진 오일, 구동계 앞뒤, 점화 플러그, 미션 오일, 에어 클리너, 냉각수, 브레이크 패드 이 정도만 제때제때 잘 갈아줘도 고장날 일이 거의 없는 좀비들입니다. 자, 그럼 제 기준 오토바이 정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50%짜리 1500km에 한 번씩. 그리고 구동계 이제 까보면은 앞쪽 뒤쪽이 있는데 앞쪽은 이제 무브볼 있는 쪽이죠. 무브볼하고 무브볼 지 뭐 기타 포함 벨트까지 해서 그거랑 점화 플러그, 미션 오일, 에어 클리너 이 정도는 2만에 한 번 교환. 그리고 점화 플러그는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중간에 한번 갈아주고 시간 납니다. 자, 그리고 친한 센터 있으시면 에어 클리너 같은 경우에 그냥 만 킬로에 한 번씩 에어건으로 먼지 한번 빼주시면 좋고. 자, 뒷구동계 클러치 슈는 그 타다가 막 덜그럭대면서 느낌이 이상하면 갈면 되는데 대충 한 4만 5만 정도. 자, 냉각수는 뭐 그냥 계기판에 뜨면은 그냥 보충해주고 브레이크 패드 앞뒤 그냥 슥슥거리면 교환. 브레이크 패드는 잡는 많이 잡냐 조금 잡냐 또 이것 때문에 키로수로 보기는 그러고 그냥 슥슥거리면 교환. 아니면 엔진 오일 가실 때 센터에다 물어보세요. 이거 패드 어때요? 앞 패드는 어때요? 뒷 패드는 어때요? 그럼 봐가지고 갈아야 하면은 갈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정비를 합니다. 또 이 말 했다고 뭐 쿼터는 어떠냐 말들 많으실 텐데 쿼터도 좋습니다. 다만 수리비, 소모품 등등 부품값이 일단 벨트만 봐도 예를 들어 MX, XMAX 두께 자체가 다르고 엔진 오일도 한 통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도 단돈 조금이라도 더 비싸죠. 운행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 시내 이제 장거리 야간 타시는 분들, 경기권 장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쿼터 쌉인정. 그냥 저처럼 동네발이 빠리빠리 그냥 돌아댕길 용도로는 살짝 그 사치라는 느낌도 있고요. 확실히 빠르긴 한데 일단 오토바이 돌리는 것부터 무게가 다르고 좁은 곳에서 한 방에 돌리기 힘들어. 그리고 경사진길 후진하려면 허벅지 쥐납니다. 웬만한 헬창도 힘들어 이거는. 자, 결론 PCX, MX 강추드리고요. 짧게 그냥 6시간 이하 부업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CT 가셔도 됩니다. CT는 장시간 이제 운행 시에 피로도가 상당하기에 그냥 부업용으로만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뭐 슈퍼커브나 각자 본인의 스타일의 소비 성향에 맞는 거 타시면 되고요. 자, 125 원동기 레저용은 몰라도 제가 언급한 거 말고는 배달용으로서 크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행 중 고장이 나서 어느 센터를 가나 부품이 없어서 또는 취급을 안 해서 부품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부품 시키면 또 퀵 서비스 오는데 시간 걸리죠. 그만큼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단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 성님들,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배달용이니 굳이 새 거 살 필요도 없고 PCX 중고로 키로수 그나마 낮고 연식 좋은 거로 가면은 가장 성공적이지 않나. 일단 이 정도 바이크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성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막 박아주시고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되는 라이브 고품격 경제방송 요즘 굉장히 핫하죠.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 배달주였습니다. 수